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는 신고가 행진입니다. 로봇, 자동차, 배터리까지 참 다양한 키워드들이 보이는데요. 어떤 이슈일지 열어주시죠. 아틀라스의 잇단 호평, 로봇 신고가 행진은 언제까지입니다. 오늘 사실 미국 선물은 약세를 보였음에도 우리 증시는 흔들림 없는 편안함을 보여준 월요일이었습니다. 특히 트랜스포머 군단이라고 좀 표현해도 될지 자동차나 로봇 섹터들의 신고가가 정말 줄줄이 쏟아졌는데요. 정말 코스닥까지도 초급등세를 보인 하루였는데 로봇 언제까지 랠리 나올까요? 사실 지금 오늘도 20% 이상 급등했던 종목들이 너무 많았던 섹터였다 보니까 사실상 좀 신규 접근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이제 단순히 테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피지컬 AI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로봇 섹터 자체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더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제 급등락이 더 심하거나 아니면 또 실적이 안 나오는데 계속 테마성으로만 가는 그런 섹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아틀라스가 이제 CES에서 엄청나게 또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제 가장 핵심 부품이 어떻게 보면 로봇 관절 분야, 이 부분도 180도가 되게 부드럽게 돌아가는 것도 확인이 됐었고, 그 다음에 상당히 걷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연했었죠. 그래서 영국의 매체라든지 글로벌 매체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전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진화된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 하나가 아틀라스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상당히 호평을 많이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일단은 기술력은 이미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된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2028년도부터는 현대차가 이제 가지고 있는 공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라든지 이런 미국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생산 라인에 투입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로봇 기술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로봇을 활용해서 이제 사업으로 이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더욱더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 식지 않는 열기가 계속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구글과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현대차 그룹이죠. 현대차 그룹과 계속적으로 하드웨어 파트너 사로 계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빅테크의 어떤 선택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역시나 기술력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LG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일단 당분간은 현대차 그룹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아니면 현대차 그룹 산하에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협력 관계가 예정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뿐만이 아니라 사실 현대차 그룹과 관련되어 있는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대다수 항상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K나 시스템이 한 11%대, 클로봇이 한 16%대, 현대 무엑스가 20% 이상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요. 그 이외에도 SPG라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삼연이라든지 로보티즈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협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일단은 현대차 그룹과 관련이 있는 기업들은 당분간 좀 시장에서 관심이 더 몰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로봇즈 내에서도 현대차 그룹과 관련되어 있는 밸류 체인들을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네. 상대적으로 이 중에 좀 덜 오른 종목들이 이제 키 맞추기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제 20% 이상대 급등 나왔던 종목들은 단기 트레이딩이 좀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접근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오늘 상대적으로 주가가 조금 많이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을 잡아보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 맞추기 측면에서 좀 덜 오른 종목을 보는 것도 좋겠고 그 안에서는 또 현대차 그룹 쪽으로 좀 밸류 체인으로 엮여 있는 종목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네요. 근데 저는 사실 오늘 상황을 보면서 궁금했던 게 두산 로보틱스가 급등을 하기도 했고 LG전자까지도 좀 로봇 관련 밸류 체인으로 부각받은 하루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에 조금은 지겨우신 분들이 새로운 쪽을 찾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현대차 그룹이 아닌 다른 쪽으로의 관심은 또 어떻게 보세요? 다른 쪽의 종목들 같은 경우도 저도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이 몇 종목은 있기는 한데 아까 LG CNS 같은 종목들도 보고 있고요. 아니면 LG 전자가 이제 대표주다 보니까 LG 전자도 바닥권에서 또 추세 흐름이 좋더라고요. 그런 종목들도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사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끌고 가는 장세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주도주가 계속해서 끌고 가는 그런 장세가 좀 지속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이제 로봇과 관련해서 이끌고 가는 만큼 현대차를 대표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로봇주라고 한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로봇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도주 중심으로 좀 눈여겨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봇과 관련해서 뭐 사실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3월 같은 경우에는 노란봉투법 시행함에 따라서 로봇 모멘텀 또 남아있는 상황이고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IPO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리스크적인 측면도 같이 둘러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사실 리스크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지금 중국하고 우리나라 로봇의 경쟁 구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중국 쪽이 아무래도 생산 능력에 있어서는 더 빠르고 많은 것들을 생산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우리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유비테크라는 중국 업체가 작년 기준으로 주문액이 14억 위안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세계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생산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올해도 생산 능력이 10,000대 규모 전망을 하고 있는 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 쪽이 좀 시장을 빠르게 성장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라던가 뭐 안정성에 있어서 신뢰도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뭐 안정성이라던가 신뢰성을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도 역시나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뭐 현대차라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그런 좀 우량한 기업들 위주로 접근을 해보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내에서 조금 더 욕심을 내다 보니까 좀 덜 가는 종목 찾아볼까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최근 시장이 주도주만 더 잘 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도주 안에서의 움직임만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현대차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현대차를 두 분 다 로봇 관련 회사로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본업은 자동차잖아요. 네. 오늘도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 점유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나오던데 본업단의 전망은 또 어떻게 보세요? 일단 현대차는 본업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번에 이제 미국 시장 점유율을 봤더니 11.3% 기록해서 일단 4위권에 위치를 하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만큼 지금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관세 충격이 좀 강했을 때 작년에 그 당시에도 가격을 올리지 않고 오히려 고객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유지를 했던 정책이 좀 잘 맞아 들어갔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캐즘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은 계속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보조금이 이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전기차의 어떤 판매량은 미국 시장을 봤을 때는 조금은 성장이 좀 더딜 수도 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은 이미 시장에서 많이 반영이 됐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사실 주가가 많이 안 올랐던 거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올라오고 있는데 작년에 대비했을 때 올해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5년도 대비했을 때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은 좀 될 걸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대형 뭐 SUV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추가적으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도 이제 하이브리드 쪽 차가 또 강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출시를 더 많이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네시스 라인 같은 경우도 상당히 호평을 많이 받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출시를 하면서 제품 믹스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작년보다 오히려 올해가 더 좋은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도 기대감을 좀 높이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세도 다행히 지난번에 이제 다시 더 낮아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관세가 다시 낮아졌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도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쪽에서도 어떤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현대차 뭐 앞으로 기대감은 더욱더 있다. 뭐 로봇은 아까 좀 설명 드렸으니까요. 네. 로봇에 대한 어떤 성장성도 더해지는 데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어떤 지분 가치도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갖고 있는 지분을 보면 한 지금 8에서 17조 원 정도까지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반영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뭐 저평가 종목으로 볼 수가 없죠. 이제 성장주로 올 수 있는 종목이 돼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예전의 자동차의 어떤 자동차 종목들의 어떤 등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로봇과 함께 묶어서 성장주로 분류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성격을 확실하게 좀 다르게 봐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네요. 오늘도 현대차와 로봇의 상승을 보고 있자니 2차 전지가 로봇의 체력이야 라면서 이제 올라가기도 하더라고요. 2차 전지는 사실 좀 자동차로 보자면 답답한 섹터이긴 한데 로봇으로 재평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아직인가요?
안 그래도 뭐 전고체 배터리가 휴머노이드 쪽에 많이 활용이 될 거다라는 전망치가 나오면서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과거에 2차 전지 종목들, 2차 전지 섹터가 주도했던 사례들을 좀 되돌아봤을 때 전고체 테마가 강하기는 해도 오래 가지는 못하더라고요. 네. 단기적으로만 순환매가 나오다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은 좀 테마성으로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미래 성장 동력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안정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뭐 배터리 수명에 대한 것들도 긍정적인 분석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시장 자체를 바라보는 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네. 봤을 때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렇게 전고체 모멘텀이 붙은 종목들을 올라가는 움직임들을 봤을 때 다소 탄력이 좀 단기간에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금은 단기성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ESS 시장으로 해서 지금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ESS 모멘텀이 같이 있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삼성 SDI 이런 대형 기업들 위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시장이 주도하는 종목들이 계속 주도하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좀 수급이 많이 붙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와 같은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ESS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종목들을 좀 접근해보는 게 더 전략 측면에서 안정감 있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 전문가님은 트렌드에서 좀 벗어나지 않게 좀 굵직한 쪽만 보자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면 박 대표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궁금한 게, ESS 쪽도 당연히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 전고체 테마가 오늘 강하게 힘을 받긴 했잖아요. 네. 이번 주 트레이딩 전략은 어떨까요? 저도 굉장히 비슷한 생각인데 지금 전고체는 아직 상용화까지 좀 남아있다기 때문에 내년 아니에요? 그런데도 약간 지금 테마성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시세가 몰릴 만한 관심이 있는 그런 어떤 섹터라든지 아니면 테마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휴머노이드 테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도 상당히 잘 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게 되면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상용화가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그때부터는 또 테마가 한번 나올 수가 있겠지만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기대감이 왜 높아지는 거냐면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중국이 이 LFP 배터리 쪽에서는 워낙 강자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밀려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게 굉장히 지금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게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몸통 쪽에다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몸통에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에너지 밀도가 훨씬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3원계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LFP 배터리에 밀려 있었던 우리나라 3원계 배터리의 가치가 다시 한번 재평가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확장이 되면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 3원계 배터리 관련된 대부분의 종목들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용처가 확대되면서 실적까지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이슈는 단기 이슈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지금 이제 상용화가 되고 있고 로봇은 시제품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보다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 배터리가 납품이 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테마에 집중해야 되는 것들은 전고체보다는 오히려 휴머노이드에 들어가고 있는 배터리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냥 다 휴머노이드 쪽으로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는 좀 첫 번째 이슈 다뤄봤습니다.